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체력이 개선됐던 느낌? 대한항공은 화물만 해라.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조정 속에서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항공 섹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기업이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내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 운송 섹터를 담당하시는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공운송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 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닛 리포트 내시고 네네. 또 그 리포트 제가 칭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테슬라도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 그런 그쵸. 국면에서 대한항공이 상당히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네. 전체적으로 항공 섹터 4월이나 5월 분위기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강화 분위기로 변동성 확대 구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 수익률도 이렇게 매크로 지표 악화됨에 따라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수익률보다도 조금은 하회를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면은 고유가랑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이제 인플레 이후에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항공 섹터도 좀 QPC 관점에서 네. 접근을 했었잖아요. 네네. Q는 수요고 네. P는 운임이고 C는 원가 네네. 부분인데 아무래도 고유가랑 또 고환율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원가 단에서 임팩을 받을 거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Q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여객이랑 화물로 나눠서 여객은 좀 안 좋았었지만 화물이 엄청나게 살아났고 그렇죠. 화물 로드 팩터도 좋고 네. 이런 부분을 되게 어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이 QPC에서 그럼 4월, 5월에 좀 더 부각됐던 거는 그 코스트적인 부분이었던 건가요? 네, 일단 코스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우려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Q 측면을 화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Q가 견조한 가운데 화물의 P, 즉 항공 화물을 나르는 데 들어가는 화주들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화물을 하는 항공사들에게는 이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예 그냥 대한항공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대한항공 1분기 실적에서도 좀 매출별 또 부문별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징이 좀 있었는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빅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1분기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7,730억 원이었는데 저희 추정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였던 6,210억 원을 25% 이상 상회하는 큰 호실적이었습니다. 역시 화물시장 강세가 호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제 1분기 화물 운임은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QOQ로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화물 시장이 왜 좋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지금은 봉쇄를 좀 풀긴 했지만 네. 1분기 내내 상해가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에서 그 여객기들의 운항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여객기의 벨리카고가 네, 차지하는 벨리카고로, 네네. 화물 운송 부분이 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객기 운항이 좀 어려워지면서 다시금 화물의 공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 지역 애들도 운항을 못하게 됐고 유럽 애들도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에 대해서 아예 운항을 좀 줄여버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화물 운송 공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수급이 타이트하게 되면서 운임이 올랐고 반면에 대한항공 공급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운임이 올라간 거를 그대로 Q로 가져오면서 네.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그런 공급 위축이 네네. 상당히 있어서 네네. 지금 사실 수요 위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긴 있지만 네. 그 공급 위축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대한항공이 화물 쪽에서 가져오게 됐고 네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서프라이즈가 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조금 났던 거는 화물 쪽이 뭐 네. 마진이 좀 좋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화물의 마진이 좋았던 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의 10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설명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 네. 이제 반면에 여객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뭐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나 국제선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 연말부터 해가지고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국제선 여객 실적은 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5월 이렇게 올수록 여객의 탑승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등 여객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요. 그런 네.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게 되는 거죠? 우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지난해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화물 시황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네. 네, 워낙 운임이 크게 올랐던 거라 예. 요게 빠지면은 다시 좀 영업이익이 빠진다라는 네.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주가를 누르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객이 올라오면 네. 여객의 운임도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혹시 네네. 티켓팅 해보셨나요? 아직 아니요. 아니시죠? 전 티켓팅 네. 해보려다가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 이전에 갔었던 같은 지역의 네네. 티켓 가격이 네. 너무 터무니없이 네, 올랐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많이 오르긴 그래서 했더라고요. 이런 네. 게 이제 소비자에겐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인 거잖아요. 운임이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 대비 뭐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로 화물에서처럼 여객에서도 이렇게 마진을 세게 가져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객 운임에 대한 기대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화물은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좀 피크아웃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네네. 여객은 거의 완전 진바닥인데 네. 올라오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두 개가 좀 멋있게 골든 크로스를 네, 해서 맞아요. 연착륙을 하면은 되게 투자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네. 마음 편히 살 텐데 네, 맞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좀 덜 커덕거릴까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화물 시황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글로벌한 수요 위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황 속의 호황? 네, 맞습니다. 예, 불황 속의 호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서 이걸 꼭 뭐 나쁘게 봐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일단 뭐 중국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뭐 리커창 총리가 여객기 운항도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여객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급이 좀 빡빡했던 부분이 오히려 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걔를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이제 봉쇄를 풀고 경기를 좀 이렇게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면은 이제 그간 좀 잠잠해져 있던 물량이 쏟아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급은 좀 풀리겠지만 수요가 더 크게 올라오면서 네. 오히려 시장에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도 뭐 상황이 풀리면은 일부 공급이 커지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객기가 좀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화물기로 돌렸던 여객기를 다시 여객기로 돌리게 되면서 화물의 밸런스가 다시 조금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대수는 네.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물 공급이 줄어들게 네, 되는 네. 거고 벨리카고 같은 부분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공급 위축 포인트도 되게 큰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럼 네.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네. 퍼지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 둔화적인 부분을 항공 섹터에서는 좀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세요?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동안 여행을 못 갔던 그런 보복 심리가 네. 조금은 위축이 되면서 다시 또 뭐 여객의 피크아웃에 음.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좀 심리, 그러니까 수요 심리가 줄어드는 게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네. 일단 그런 우려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네네. 믿어지지 않는 게 화물 같은 경우에는 분기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네. 대한항공이 기록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맞아요. 그 여객은 2019년에는 국내 해외 합쳐가지고 거의 1조 원 네네. 중후반? 네. 뭐 1조 6천억, 1조 7천억 이런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합쳐도 뭐 네, 맞습니다. 반토막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객이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는 1.5조 하다가 거의 3천억 레벨로 네. 완전 내려갔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 매출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를 데이터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 올라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네, 정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여객이 좀 풀리면서 여객 매출이 올라오고 네. 여객 쪽 로드 팩터가 올라와서 이 19년대 레벨에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염두에 뒀을 때 네. 그때 화물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려가는 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물량이 뭐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네. 뭐 팬데믹 동안 마스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좀 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물량이 소폭 빠지는 가운데 운임도 뭐 19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의 좀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노멀하게 조금은 슬로우다운 되면서 화물은 좀 빠질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의 운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객의 큐만 좀 찬다면은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여객 부분이 완전 정상화를 전제로 했을 때 네. 여객 부분이 마진이 좀 더 좋은가요? 아니면 화물 쪽이 마진이 좀 더 좋은가요? 그거를 뭐 약간 케바케인가요? 네, 발라서 설명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음. 화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여객기 화물칸에다가 실어서 네. 나가는 것도 있어서 네. 이렇게 정확히 뭐 여객의 마진이 얼마, 화물의 마진이 아. 얼마 이렇게 아니 저는 발라서, 화물 마진이 네. 좋으면은 네. 굳이 여객 사업을 해야 되나? 아, 그냥 계속 화물기만 띄우면 되지. 네. 그 여객은 계속 쇼티지고 그냥 네네. 뭐라 그럴까 쇼티지니까 높은 가격이라도 어쩔 수 없이 좀 네. 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트릭 같은 건 네네네. 좀 가고.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화물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높은 실적이 나와가지고 혹시 네. 그런 욕심을 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네. 틀린 건 아닌 게 이제 항공사들이랑 좀 소통을 해보면 예. 이제 뭐 여객의 공급을 음. 갑자기 확 늘리는 건 어쨌든 부담이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커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당장 현금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공급을 확 늘린다기보다는 일단은 탑승률을 먼저 채워나가는 식으로 네. 효율적인 운영을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화물 승객은 식사를 대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일단 실어놓으면 되는 거여 네네. 가지고 그래서 왠지 화물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좀 인건비라든가 그런 네. 코스트 부분에서 경쟁력이 조금 있을 것 네네네.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벨리카고처럼 승객칸에도 네. 실어가지고 좀 네. 보내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항공 특히 대한항공 같은 그런 기업이 그냥 약간 미중유의 그런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환경이 좀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서 유가 부분도 네. 그렇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냥 기업 레벨에서 이 상황을 완전 못 풀어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맞아요. 매크로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 7,800억대 흑자내던 기업이 뭐 적자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익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항공 섹터를 좀 다시 뭐 재진입한다거나 요즘 조금 주가 흐름이 4월, 5월 좀 안 좋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타이밍 보는 건 싫어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주신 것처럼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뭐 팬데믹 이전에 항공사들에게 고질적으로 자리 잡았던 문제가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항공사들은 주로 이제 여객 매출이 컸는데 네. 여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매출을 일으켜서 근데 비용의 30%까지 차지하는 연료 유류비 같은 경우는 다 외화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항공기를 대개 사오지 않고 네. 리스라는 형식으로 빌려오는데 그런 리스 부채도 다 외화 부채예요. 그러면 그 리스료에 대한 것도 다 외화로 지불을 해야 되고 리스 부채 자체도 외화 부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차 손해 부담이 네.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얘네 영업 외에서 또 터지겠네? 비용 또 많이 나가겠네? 라는 식으로 좀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경향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매출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뭐 조단, 2조 단위로 나오니까요. 네네. 여객으로는 거의 돈을 못 벌었지만 네. 근데 이 화물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한 30% 내외예요. 그 말은 반대로 네. 생각하면 외화 매출이 70%라는 네, 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좋아졌던 게 외화로 벌어서 외화로 비용을 지불하니까 네. 환율이 올라도 부담이 없어지고요. 네. 그간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무 구조를 계속해서 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덜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팬데믹 동안 오히려 약간 체력이 개선됐던 느낌? 그래서 진짜 그런 네, 느낌이 네. 확 오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항공주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뭐 방송 끝나면 당장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니 세미나가 아니라 도날리 방송이지만 그냥 들으면서 내가 설득돼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주변에다가 사라고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드는데 아니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는 그런 고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네네. 자연스럽게 화물 매출 늘어나면서 해칭됐다는 거여서 네, 맞아요. 대한항공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물 사업만 화물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큰 돈을 버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알아서 경영하시겠지만 뭐 제가 뭐라고 첨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화물 사업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운송 섹터에 대해서 박수영 애널리스트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박수영 애널리스트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갖고 보면은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데뷔하셔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 프레시한 애널리스트시긴 한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정말 금융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되실 것 같고 이제 스텝스 구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성과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 혼자 그냥 상사의 날을 펴보겠고요. 대한항공 화물만 해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